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주차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5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간과 공동체 강의를 함께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또 만나니까 좋은가요? 네, 그렇죠. 저도 좋습니다. 네, 이번 강의 함께 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학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는 어땠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얘기하면 많은 학교들이 있겠죠. 유치원, 그리고 좀 더 큰 초등학교, 조금 큰 중학교, 조금 더 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서당에 다녔습니다. 자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이런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훈장님이 이제 이 길다란 담뱃대를 들고 있다가 조는 애들이 있으면 머리를 한 대 팍! 그때 맞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고 막 별이 이렇게 돌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학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건 뭐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학교는 뭐 하는 데고,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배움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인데요. 토끼 거북이 얘기 압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북이가 이긴다고 하죠.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는 친구들은 토끼가 이기는 게 맞죠. 빠르죠. 그리고 날렵하죠. 거북이보다 월등히 강력한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요 워낙에 좋아가지고 언덕도 잘 뛰어 올라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승부고 정말 불가능한 승부에 거북이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거북이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거북이가 왜 이 경주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거북이가 여러분이라면 경주를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뻔히 질 거니까. 그렇지만요, 저는 거북이가 이 경주를 선택한 이유가 끝까지 완주를 하고 목표 지점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주에 임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토끼는 경주를 하다가 쿨쿨 잠을 자다가 결승선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허겁지겁 뛰어가 보니까 이미 거북이가 엉금 기어가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엔 성실한 거북이가 이겼던 것이죠.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요, 빠르고 강력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리지만 엉금 걸어가지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중국의 얘기인데요, 중국의 북촌에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앞에 있는 2개의 산 때문에 장애를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가다가 야, 이 산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삽으로다가 산을 파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느냐, 저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아니, 죽을 때까지 파도 산이 안 없어질 거를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안 되면 내 손자가, 내 손자가 안 되면 내 자손이. 결국 그 산을 마구마구 파가지고 200리나 되는 그 바다에다가 흙을 갖다 퍼다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그런데요, 더 놀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산에 살고 있는 산신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산을 옮겨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소 허황되고 꿈꾸는 얘기 같지만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으로 옮긴다,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지만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성실하게 자기의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이 말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거북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공부가 떠오르죠. 공부. 여러분, 공부 여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공부했어요, 여러분? 무슨 공부? 보니까요, 많은 나라들이 공부를 하죠. 우리나라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울 때 많잖아요, 그죠? 뭐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학교, 체육을 가르치는 체육학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체활동을 가르치는 무용학교, 율동학교,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배운다 이런 의미보다는 알아감에 대한 이야기 혹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까운 한중일 이 세 나라의 공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공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 공부. 일본은요, 공부를 면강이라고 그래요. 면강. 본토 발음으로는 벤교 이렇게 얘기해요. 벤교. 근데 이 벤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해져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세지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공부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세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요, 매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칼 쓰는 걸로 내가 1등이에요. 사무라이. 근데 이웃마을로 갔어요. 근데 이웃마을에 또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놈을 이기려고 평생 또 칼싸움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국 제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안 되겠죠? 일본의 벤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남보다 세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면강이에요. 면강.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중국은 공부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중국. 본토 발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국은 공부를 우리가 똑같이 써요. 공부. 똑같아요. 한문인데요. 이거를 좀 세게 읽으면 돼요. 중국은. 공부. 좀 더 세게 읽으면 쿵푸. 예. 중국은 공부를 쿵푸라고 얘기합니다. 이 쿵푸가 뭐냐? 아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쿵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부는 중국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련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자가 하늘 천자에 이렇게 솟았어요. 이렇게 하나가. 하늘에 이르는 일, 하늘에 도달하는 일, 그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보통 이제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공부를 쿵푸를 배우러 오잖아요. 사부님 쿵푸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부님이 나가서 마당 쓸어라. 마당 막 열심히 쓰는 거죠. 도대체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집에 또 와가지고 얘기하면 사부님 무술은 언제 가르쳐 줍니까? 잔소리 말고 밥이나 해라. 그럼 이제 또 밥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밥을 열심히 짓는 거죠.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나? 야, 무술은 언제 가르쳐 줍니까, 사부님? 안 되겠다, 너는. 저기 멀리 저 산까지 가지고 물을 길어 오너라. 물도 낑낑대면서 길어 오는 거죠. 에이, 지쳐 죽겠는데. 여기서 사부님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제 하산하여라. 아니,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그 안에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무술하면서 이제 막 마당 쓸면서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마당 쓸기로 탁 막아내고, 그죠? 밥 짓던 걸로 아벼 하면서 막아내고 이러면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쿵푸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실제로는요,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원수, 이런 원수를 갚으려고 이 쿵푸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원수를 갚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의 공부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하늘의 뜻에 닿으려고. 그러면 한국의 공부는 어떤 걸까요? 한국의 공부는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땡땡땡땡 뜻으로 날아서 뭐죠? 공익인간. 그렇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부입니다.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보면 제일 낫죠, 그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부입니까? 근데요, 이 홍익인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좀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에 아주 좋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공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그러한 공부를 하는 목적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 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죠? 이런 달리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 공부는 학교에서 스타트를 하지만 출발지는 다 똑같지만 결승 지점은 다 다른 게 공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나의 레이스를 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레이스를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레이스를 뛰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레이스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경쟁 관계에 놓인 게 아니고 협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연대하면서 이 험난한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지, 1등, 2등, 3등, 4등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세지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오늘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왔어요. 어떤 공부? 사람답게 사는 공부. 어떤 공부를 해왔어요? 서로 사랑하는 공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공동체 과목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인간답게 사는 길은 뭘까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바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인간답게 아름다운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레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